이민호의 폭발적인 감정 열연에 시청자마저 숨을 죽였다. SBS 금토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에서 이정진을 향한 이민호의 분노의 포효가 극렬한 대립을 예고하며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시청자들을 압도했다. 15일 방송된 더킹 영원의 군주 9회에서 이곤이 두 세계의 노인 이림의 악수를 하나씩 거두며 그가 만들고 있는 세계의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앞서 두 세계 간 인물들이 뒤섞여 있는 상황을 맞닥뜨린 이후 황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이곤. 북받치는 애절한 감정부터 대한제국에서 이림을 잡기 위한 거침없는 활약, 분노를 터뜨린 살벌한 맞대면까지 이곤 감정의 진폭을 자연스럽게 넓혀가는 이민호의 열연이 숨쉴 틈 없이 휘몰아치며 역대급 몰입감을 선사했다. 그동안 이민호는 드라마의 근간이 되는 이곤의 과거사를 중심으로 운명적인 로맨스의 미스터리를 차곡차곡 쌓으며 평행세계의 서사를 다져왔다. 다양한 사연을 지닌 황제 이곤 캐릭터의 변주를 통해 이전보다 성숙해진 면모를 드러냈다. 그리고 마침내 후반부를 위해 차분하게 감정을 아껴온 이민호의 포텐이 이정진과 마주하게 된 9회 방송에서 터져나오며 긴장감 넘치는 장면을 완성했다. 이정진 향한 짜릿한 선전포고 더 잘 숨어야 할 거야. 이민호는 이날 황제답게 말투 하나로도 큰 힘을 발휘하는 연기로 몰입도를 높였다. 이림과의 통화 장면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대한민국에서 멈춤 현상을 겪은 이곤은 기다렸다는 듯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사인검의 소명인 현좌를 움직여 산천의 악한 것을 물리치고 현명한 도리로서 베어 바르게 하라는 묵직한 한마디로 침묵을 깬 이곤. 격분의 감정으로 일렁이는 서늘한 눈빛과 더 잘 숨어야 할 거야. 내 놈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는 걸 방금 내가 알아버렸거든이라고 선전포고하는 목소리가 숨막힐 듯한 긴장감과 동시에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다. 황제의 위압감, 심판의 시작 온당이고 합당이다. 욕망을 선택한 자들을 냉엄하게 심판하는 모습에서도 그 위력은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이곤은 돌아오자마자 먼저 대한민국에서 데려온 영모 가담자 김기환을 단죄했다. 그에게 내 놈들의 끝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게 온당이고 합당이다라고 일갈한 데 이어 대한제국 마구 명인의 아들로 살고 있던 대한민국의 인물 이상도 역시 엄중하게 응징하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시선을 휘어잡았다. 잔뜩 긴장한 이상도를 무섭게 응시하며 고작 그런 배짱으로 고작 그런 그릇을 하고 분노를 누르듯 내뱉는 모습에선 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이 느껴졌다. 25년 만에 일촉즉발 맞대면 강렬한 포효 엔딩 역적 이림. 조금도 빈틈없는 맹렬한 기세로 긴장감을 끌고 간 이민호는 마지막 25년 만에 만난 역적 이정진과의 대치 장면에서 응축된 감정을 무게감 있게 표출한 연기로 눈을 뗄 수 없게 했다. 새해 2020년을 맞이한 대한제국의 거리, 말을 타고 시민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나타난 이곤이 40대 얼굴의 이림을 그냥 지나치듯 보였으나 다시 돌아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해 일순간 정적에 휩싸이게 했다. 그간의 조사를 바탕으로 이림의 행방을 예측하게 됨은 물론 궁극적인 목적까지 전부 간파한 이곤이었다. 늙지 않는 자, 불멸에 가까운 생명. 내 놈이 얻고자 하는 건 그것이구나. 영원이라는 내레이션 2로 역적 이림. 이라고 부르짖는 이민호의 서슬퍼런 포효가 극적 긴장감과 몰입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역대급 엔딩을 장식했다. 작은 책으로 있는 힘껏 큰아버지 이림에게 대항했던 25년 전의 상황과 다르게 이림을 당당히 내려다보는 이곤의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전율을 일게하며 단숨에 화면을 장악한 이민호의 뜨거운 연기에 호평이 이어졌다. 눈물샘 자극 가슴 아픈 한마디 내 세계에서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 한편 가슴속 구비구비 사무치는 이민호의 슬프고 아름다운 로맨스가 시청자들의 가슴에 먹먹한 여운을 드리웠다. 온 힘을 다해 흔들리지 않고 흔들지 않으려던 이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나 자네가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자네 나랑 같이 가면 안 돼? 내 세계에서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라는 이민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애틋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런가 하면 대한제국 CCTV 영상을 돌려보던 이곤이 한 서점의 화면 속 요요하는 소년과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그려져 충격을 안겼다. 소년이 우유를 튕기자 창밖으로 천둥 번개가 치며 어깨의 고통을 느낀 이곤. 게다가 화면에 찍힌 2022년 5월 27일이라는 날짜와 정태율의 달라진 옷.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호명 등 묘한 지점들이 이민호의 흔들리는 눈빛으로 생생하게 그려지면서 긴박감을 배가시켰다.
더는 침묵하지 않는 황제가 되었다. 이과 출신 황제의 차분한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다. 더는 침묵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강력한 대응도 서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이림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어린 황제의 성장은 그렇게 판을 바꿔가기 시작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루나를 뒤쫓던 형사. 이 상황은 한순간 흐트러졌다. 갑작스럽게 트럭이 형사 차량을 덮쳤고 루나의 오토바이도 흔들었다. 그렇게 바닥에 떨어진 루나는 이림의 잔당에게 붙잡혔다. 꽁꽁 묶인 루나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는 이림에 화답했다. 자신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일상의 편안함을 가진 테일의 삶을 빼앗고 싶었다. 그렇게 루나는 요요 소년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떠났다. 요요 소년이 직접 만든 붉은 실루를 보며 끊어질 것 같다며 다시 엮으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다. 그렇게 정태일이 되어가는 루나. 하지만 과연 루나가 정태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정태일을 돕는 것은 단순히 황제 이곳만이 아니다. 신인 요요 소년은 세계의 균형을 잡기 위해 태일을 도왔다. 이는 태일이 당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이유이기도 하다. 구서령은 자신의 전 남편이 보낸 사진을 봤다. K욕그룹 비서실에서 찍은 이림의 사진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이림이 실제 살아있다는 사실을 구서령은 확인했다. 누군가 보낸 신문과 살아있는 이림의 사진을 본 후 구 총리는 선택했다. 11회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구서령이 이림을 만났다. 그리고 그는 공간 이동을 했다. 테일의 집 앞 나리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들어선 구서령은 바로 총리였다. 그가 다른 세계로 넘어왔다는 것은 이림을 만났다는 명확한 근거다. 강신재 앞에 유경무가 나타났다. 아니 숨어서 뒤쫓던 그의 앞에 강신재가 나타났다. 자신을 은밀하게 뒤쫓던 그를 제압한 순간 그는 투지폰을 건넸다. 누군가 전화를 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그는 나타난 차량을 타고 사라졌다. 이림이 죽이지 말라고 명한 강신재. 그리고 이림은 무슨 제안을 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부영군 사망 후 깊은 좌절과 슬픔을 경험한 이곤. 부영군의 아들이자 사촌형인 이승환은 자신이 서열 2위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승환의 아들은 국내에 머물 수 있지만 그는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이림은 이승환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 황족의 반감을 품고 있는 이승원을 자신의 편에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리고 이미 이림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 아버지를 기리는 자리에서 자신을 서열 2위라고 공개적으로 적는 이승환은 이미 반란을 시작한 셈이다. 부영군의 일지를 확인한 이고는 낮은 동네 어수서점이라는 곳을 발견했다. 부영군은 자신의 일지를 통해 황제에게 뭔가를 알리려 노력했다. 동선을 기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부영군은 이를 통해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다. 문제의 어수서점은 2인 반란 잔당의 본거지인 곳이었다. 그렇게 유상무와 서점에 숨어있던 반란군 일부를 제거했다. 하지만 황제는 유상무의 어깨에 총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걱정만 더욱 커졌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행세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람을 제거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명확해졌다. 이는 루나가 태유를 대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이기도 하다. 황후가 되어주겠냐는 이곤에게 영원히 아닌 오늘만 살겠다는 태율의 답변은 복선으로 다가온다. 태율은 민국에서 구서령의 얼굴을 한 구은하와 우연히 마주쳤다. 안경을 쓴 구은하를 뒤쫓던 태율이 조사한 그 모든 내용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해진다. 그 시간 구서령은 태율의 집 앞까지 온 상태이니 말이다. 이림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구은하는 사라져야만 한다. 커피숍에서 조영과 마주한 구서령,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제국에서 넘어온 두 사람이 민국에서 마주한 이 기괴한 상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으니 말이다. 황제 이고는 멈추는 시간의 패턴을 알아냈다. 소수의 제국근으로 멈추는 시간이 정해진다는 사실이었다. 잠깐 동안 멈추던 그 시간이 점점 늘어 하루가 되고 언젠가는 영원히 두 세계가 멈추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 영원의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운동을 하고 물을 마신 태율이 갑자기 쓰러졌다. 그렇게 깨어난 장소는 낯선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런 태율 앞에 등장한 것은 어린 소년이었다. 하지만 태율은 그 아이를 알아봤다. 자신의 신분증을 잃어버리게 했던 자전거 탄 소년이었으니 말이다. 그 소년은 바로 요요라는 아이였다. 두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요요 소년은 루나의 나이프를 건네며 균형의 나이프라고 언급했다.
적들이 많으니 쓰라는 그 칼로 테일은 잔당이 있던 염전을 빠져나왔다. 도주 과정에서 자신이 민국이 아닌 제국에 와 있음을 안 테일은 궁으로 향했다.